자, 봅시다.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나오는데, 자, 수열이라는 거는 수학 원에서 배웠어요. 수열이라는 거는 수를 나열해 놓는 거죠. 그냥 막 나열하면 안 되고 뭐가 있게? 규칙이 있게. 수열이라는 건 수를 규칙 있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이런 규칙으로 나열된 거를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차이가 2씩 나니까. 뭐 아니면 1, 2, 4, 8, 16, 32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곱해진 숫자가 2씩 곱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수렴이라는 말이 나오고 발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일단 발산부터 좀 봅시다. 발산이라는 건 이런 게 발산이에요. 자, 이 숫자가 계속 쭉쭉쭉 나가다 보면, 무한히 나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아주 큰 숫자, 무한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숫자인가요? 정확한 의미로는 숫자가 아니라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그냥 계속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상태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자, 얘도 쭉쭉쭉 가다 보면 얘도 나오는 게 무한대라고 나와요.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자,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숫자를 향해 다가가죠? 0이라는 숫자를 향해 다가갑니다. 얘는 0이라는 숫자를 향해 다가가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수렴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숫자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그게 수렴한다예요. 숫자가 몇 개? 한 개로 결정이 돼야 돼요. 숫자가 두 개로 결정이 돼? 그럼 수렴하지 않아요. 세 개? 안 돼. 네 개? 안 돼. 딱 하나로만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 또한 발산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숫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 3, 1, 3, 1,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수열일까요? 수열 맞을까요? 자, 수열이 뭐라 그랬어요? 숫자를 나열하는데 뭐 있게? 규칙 있게 나열하면 돼요. 규칙이 있으면 수열이에요. 자, 수열 맞을까요? 네. 어떤 규칙이에요? 홀수 번째는 1이고 짝수 번째는 3인 거죠. 자, 얘는 숫자가 하나로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1도 나오고 3도 나오죠. 홀수 번째에서 멈추면 1일 거고 짝수 번째에서 멈추면 3이 될 거예요. 숫자가 하나로 결정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발산한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발산한다 말고 이 경우. 자, 이거를 그래프로 1은 여기쯤에 있고 3은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고 3은 여기쯤에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동한다. 핸드폰이 진동이 드르르르 하면은 이게 비사비치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예요. 정식 용어예요. 진동한다라는 게 정식 용어예요. 숫자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거는 숫자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 그게 수렴한다라는 거고 하나로 결정이 안 돼. 두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와, 양의 무한대가 나와, 음의 무한대가 나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학2에서 첫 번째 우리 극한 배울 때
극한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0이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거를 답으로 쓰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했죠.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없다니까요. 절대 없다니까요. 자, 개념 원리의 확인 체크 정도의 난이도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자, 마찬가지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발사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수렴하는 것만 나와요. 0으로 수렴하든지 5로 수렴하든지 100으로 수렴하든지 수렴하는 것만 나와요. 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답 쓰는 거는 재미가 없거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렴해야 값이 나오고 그 값이 나와야 내가 답을 쓸 테니까.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것과 발산한다라는 것. 자, 이번에는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죠. 자, 이거를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1은 여기쯤, 이 마이너스 있는 여기, 4는 여기, 마이너스 8은 여기, 플러스 16은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죠. 자, 이거는 수렴하는 걸까요? 발산하는 걸까요? 발산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자,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걸까요? 발산하는 걸까요? 그래프를 그리면 1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점점 이렇게 돼요. 점점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다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죠? 다 규칙이 있는 수열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 수렴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숫자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 하나가 아니야. 두 개가 나와. 혹은 여러 개가 나와. 아니면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나와. 그러면 다 발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수열이기 때문에 자, AN이라고 쓰는 거를 우리는 무슨 항이라고 하죠?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일반항이라 하는데 수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 혹시 본 기억이 있을까요? 본 기억 있나요? 네. 본 기억 있나요? 수열 AN, 수열 BN.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AN이 E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N 자리에 E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거는 일반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괄호로 묶어놓은 거는 수열이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n분의 1이래요. 자, 그러니까 일반항이 n분의 1인 거야. 그럼 n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수렴하는 거죠. 얼마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합니다. 2번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부터 집어넣으면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얘는 뭐가 나오죠? 무한대, 발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2n 플러스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발산. 괜찮을까요? 네 번째, 코사인 n파이. 와우, 코사인 또 오랜만에 보네요. 자, n자리에 1부터 넣으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4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코사인 파이가 얼마죠? 너무 오래됐어요?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얼마죠? 1.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는 1. 자, 까먹은 것 같으니 사인 그래프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가 0, 파이, 2파이. 이게 사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끝나고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게 코사인 그래프고요. 보니까 기억이 좀 나네요. 안 나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2파이는 1이고 또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4파이는 다시 1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그럼 이건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얘도 발산하는 거죠. 우린 이거를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극한이라는 거는 자, 수학2에서 리미트라는 걸로 배웠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x자리에다가 2를 그냥 대입해서 5예요 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리미트 오른쪽에 쓴 거는 원래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에 y는 뗀 이 부분만 여기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극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수식이 아니라 뭐가 오면 돼요? 수열의 일반항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이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항은 보통 an 해서 n 이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함수가 x를 표현했으니까 x가 2로 간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n이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수열이 계속 쭉 가야 되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 무한대 뜨면 똑같아요. 무한대가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극한 값의 성질. 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더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리미트로 쪼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써서 각각의 리미트로 쪼개서 써도 된다. 자, 쪼개져 있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도 된다. 그럼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던져서 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리미트의 성질들이에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이 리미트의 성질들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달라지는 점은 x가 n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x가 n으로 바뀌는 것밖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문자만 x에서 n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성질들, 그런 우리가 계산했던 방법들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고 an이랑 bn이랑 곱한 게 3이래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a 플러스 b가 4래요. 4의 제곱 16이고 ab가 3, 3이 6. 그래서 계산하면 10이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0.
우리 극한에서도,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푸는 방법 완전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죠? 기억나세요? 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면 극한값 얼마다? 2분의 3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다? 0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무한대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이렇게 적으면 되고, 분모가 차수가 크면 0이 나오는 거고, 분자가 차수가 크면 무한대가 나오는 거고,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수열의 극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n3승 3n제곱 마이너스 6분의 2n3승 빼기 4n 플러스 5예요. 분모가 3차고 분자가 3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얼마? 2 끝나는 거예요. 자, 책 봅니다. 책으로 갈게요.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3승 답은?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죠. 분모의 마이너스 n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고, 3번 답은 0. 4번 루트 나왔네요. 루트 나왔네요. 루트 나오면 뭐 하고 싶죠? 유리화하고 싶죠. 유리화하면 알맹이 빼기 알맹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n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이다. 이거 괜찮을까요? 자, 분모 몇 차예요? 2차. 분자 몇 차일까요? 2차. 그럼 최고차항 개수의 b니까 1분의 분배하면 1. 그래서 답은 1이다. 괜찮을까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예제 4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n까지 더한 거를 구하래요. 자, 그럼 분자 부분만, 이 분자 부분만 이거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n까지 k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우리 1승 공식이죠. 기억이 나려나? 1승 공식이 있고 2승 공식이 있고 3승 공식이 있고 했었는데, 저는 다 해요. 자신감 뿜뿜. 서인이 기억 다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알아요. 진짜요? 자, 1승 공식이 뭐죠? 2분의 n 플러스 1이고 2승 공식은 n 플러스 2.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3승 공식은 n 플러스 1. 네, 전체 제곱. 1승 공식, 2승 공식, 3승 공식.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해요. 예전에 시험 대비할 때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해 줬는데 기억 잘하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자, 1승 공식이니까 1승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이게 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는 n 제곱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2n 제곱분의 n 플러스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분모 2차, 분자 2차.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현호가 수학2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되게 무난하네요. 그죠? 다행이죠? 자, 이번엔 식이 좀 긴데, 자, 이 중괄호 부분, 소괄호의 계산식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소괄호 부분을 그냥 계산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고,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 쭉쭉쭉 가서 이거 계산하면 n분의 n-1. 그러면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약분하니까 결국에는 n분의 1만 남죠. 그거의 제곱이라서 n제곱분의 1. 뒤에 거, 아까 했던 거죠? 이거 시그마 공식으로 바꾸면 2분의 n 플러스 1. 괜찮을까요? 그거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분모 2차고요. 분자도 2차니까 2분의 1이다. 괜찮을까요? 안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진짜 하나도 오늘 하는 건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사실 리미트도 뭐 중간고사 범위였긴 하지만 기말고사에도 어느 정도 조금 걸쳐 있기도 하고 아닌가? 전혀 아닌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아니네요. 그래도 기억 좀 많이 살아나죠? 중요한 내용들은 뭐 다 내가 하도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막 모르면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미정계수 정하는 거예요.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분모 1차인데 지금 현재 2차로 보여요. 그럼 답은 무한대가 나와야 되죠. 네,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n제곱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a는 0. 그러면 1차 분의 1차.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b가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6이죠. 진짜 1도 안 어렵죠. 그냥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게 이제 이게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냥 그 정도죠. 네, 진짜 이거 어려운 말도 안 돼. 어렵지 않아 진짜. 자, 극한값 조사하래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입니다. 그럼 루트 보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유리화 하고 싶어요. 그럼 유리화하면 루트 n 플러스 4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 루트 n분의 알맹이 빼기 알맹이 해서 3. 그럼 이걸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분모는 2분의 1차. 분자는 상수. 그래서 0. 괜찮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분모에도 루트가 보이고 분자에도 루트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 유리화해야 돼요? 맞아요. 둘 다 유리화해야 되죠. 둘 다 유리화하면 얘는 알맹이 빼기 알맹이에서 1 남아요. 안 쓰고요. 그럼 분자 유리화한 거 이렇게 쓰일 거고 분모 분자 유리화하면 마찬가지 알맹이 빼기 알맹이니까 1만 남아요. 안 쓰고요. 분모 유리화할 때 생긴 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분모 2분의 1차고 분자도 2분의 1차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b 1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1 2 그래서 답은 1이다. 괜찮을까요?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n 제곱 마이너스 n 3승 답은 뭘까요? 예,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는 3승이잖아요. 더 크잖아요. 뭐 루트 있으면 유리화할 텐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보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유리화한다. 자, 분자는 알맹이 빼기 알맹이 하면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럼 분모 몇 차예요?
1차. 분자 1차.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니까 1 더하기 1에서 2분의 A. 얘가 3이다. 그래서 A는 6이다. 와, 이렇게 쉬우면 어쩌지? 이것도 미적분이라고, 그죠? 미적분 이과 과목이라고 막, 긴장하고 막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죠? 별거 없어요. 자, 리미트 AN을 구하세요. 자, 리미트 AN을 구하라고 했는데, 리미트 AN의 값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 값이 K라고 합시다. 그래서 AN 자리에 K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5. 얘가 3이다. 그래서 K 플러스 5가 6K 플러스 3. 그러면 5K가 2. K는 5분의 2. 끝. 그래서 리미트 AN은 5분의 2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네, 진짜 쉬워요. 자, 다음 단원 갑니다. 오늘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긴장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지. 아, 맞아. 했던 거.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구하래요. 자, 이거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을 겁니다. 리미트를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를 붙이면 부호 맛이 의미 하나도 없네요. 이거 맛을 살려야 되는데. 현호아, 기억나세요? 서인이 기억나세요? 아까 표정 보니까 기억이 난 표정이던데.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불러주죠.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요. 얍, 얍, 얍. 잘 들으셨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 할 때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오. 먼저 해볼까요? 문제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할 때까지 진도 안 나가요.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요. 잘했어요. 그럼 서인이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 얍. 잘했어요. 자, 현호야?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진도로 안 나가요.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있을 거예요.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럼 너가 다시 좀 채워줄까요? 제대로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자, 일단 AN만 남겨야 되니까 n제곱 플러스 1로 모든 항을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리미트를 붙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리미트를 붙였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겨야 됩니다. 등호가 생겨야 돼요. 자,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얼마다? 9. 이거의 극한값은 9.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9. 그래서 이거의 값이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껴있는 게 9기 때문에 가운데에 껴있는 건 어쩔 수 없이 9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미트 붙이니까 등호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3번 문제였나?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거 틀렸다고 골라야 되는데 막 맞았다고 막 고르고 막. 기억나시나요? 3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더 뒤쪽인가? 어쨌든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맞췄겠죠, 당연히? 까볼까요? 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나왔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여기 있는 세타라는 거는 임의의 값, 무작위의 값, 랜덤 값이라는 뜻인 거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사인 n 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사인 n 세타 이거의 값을 먼저 생각해 보죠. 사인 n 세타는 n이라는 건 1, 2, 3, 4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의 값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거는 최대값이 얼마? 1. 1보다 작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게 될 거예요. 맞나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가 되겠죠. 물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등호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자, 모양이 1 플러스 n제곱이니까 1 플러스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눠줍니다. 1 플러스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눠준 다음에 앞에 리미트를 붙였어요. 리미트를 붙이면 없던 등호도 알아서 생기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이거의 극한값은 0이에요. 그럼 가운데 껴있는 거 어쩔 수 없이 0.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인 나와서 막 갑자기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죠?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럼 20번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에 1번 한번 풀어보시죠. 안 어렵죠? 예. 잘했어요. 네, 0 나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next. 자, 그 다음 단원의 이름이, 제목이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우리 수열 배울 때 먼저 배운 게 등비수열이 아니라 등차수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순서대로 등비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등차수열의 극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등차수열. 예를 들면 뭐 1, 4, 7, 10, 13 이런 게 등차수열이에요. 자, 이 등차수열이 쭉 가다 보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양의 무한대가 나오겠죠. 양의 무한대는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발산하는 거죠. 등차 수열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비 수열은 수렴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나왔다라는 얘기는. 자, 그럼 등비 수열을 봅시다. 자, 1, 2, 4, 8, 16, 32. 자,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은 마찬가지. 발산하죠. 무한대.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것도 뭐 하죠? 발산해요. 얘도 발산이에요. 계속 이렇게 점점점 커지잖아요. 발산하는 거예요. 그럼 등비수열도 지금 발산하고 있는데 님 모임 장난침?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드디어 수렴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가는 것도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두 가지는 발산했고 얘도 발산을 했는데 어떤 것들은 수렴하기도 해요. 같은 등비수열인데 어떤 거는 발산하고 어떤 거는 수렴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 첫 번째 수열의 공비는 2예요. 두 번째 수열의 공비는 마이너스 2예요. 세 번째 수열의 공비는 2분의 1이고요. 네 번째 수열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비밀은 공비에 있어요. 공비에. 공비에.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면 이때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났죠. 그래서 발산했어요. 마이너스 2, 이 범위를 벗어났죠. 그래서 발산했어요. 2분의 1, 이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렴한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렴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3, 3, 3, 3, 3, 3 이거 등비수열 맞습니까? 예, 등비수열 맞아요. 공비가 얼마인? 1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공비가 1이더라도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 3으로 수렴했죠? 공비가 1임에도 얘는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더라도 수렴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자, 이거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는 거죠. 3하고 마이너스 3이 반복되죠. 진동하는 거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5, 0, 0, 0, 0 이런 식으로 가요. 얘는 공비가 0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0, 이 범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공비가 뭐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수렴한다. 단 등호는 어느 쪽에만? 1쪽에만 붙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면 무조건 뭘 찾아서? 공비를 찾아서 그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학 1에서 했던 내용인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3 곱하기 2에 n-1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공비는 얼마인가요? 공비는 2예요. 자, 공비를 찾는 방법은 n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한 번 더. 이번에는 4 곱하기 3에 2n-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비는 얼마죠? 9예요, 9. n 밑에 있는 게 공비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5에 3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비는 얼마죠? 125예요. 125. n 밑에 붙어 있는 게 공비예요. n 밑에 붙어 있는 것만 공비야. 얘 공비 아니야. 얘도 공비 아니야. n 밑에 붙어 있는 것만 공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반항이 3의 n승 이렇게만 표현돼도 이거는 무슨 수열?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거. 첫 번째 항이 0이에요. 공비가 5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0이면 두 번째 항도 0이고 세 번째 항도 0이고 네 번째 항도 0이고 그 다음 항도 0이고 0, 0, 0, 0, 0 나오죠. 그럼 얘는 수렴해야 발산해요. 수렴하는 거예요. 공비가 이 범위를 벗어났지만 첫 항이 0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는 조건은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1의 등호가 들어가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첫 항이 0이 되더라도 이 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1의 등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첫 항이 0이면 공비가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수렴할 수 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세요. 자, n이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n이 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등비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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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그러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 맞습니까? 자, 그렇게 풀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지수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꽁무니 붙어 있는 것들 있죠. 더하기 빼기 있는 거. 이거 먼저 다 정리해 주세요. 자, 3의 2n승은 9의 n승으로 바꾸고요. 8의 n승. 얘는 8 곱하기 8의 n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승. 얘는 9분의 1 곱하기 9의 n승. 자,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들 다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고, 그런 다음에 볼 게 가장 큰 거. 8의 n승도 보이고 9의 n승도 보여요. 그럼 큰 거는 뭐야? 9의 n승이 큰 거죠. 그럼 9의 n승의 개수의 b가 답. 1분의 9분의 1.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이런 문제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려있네요. 그래서 정리부터 해줄게요. 루트 9의 n승, 2의 n승, 3 곱하기 3의 n승, 2 곱하기 2의 n승. 자,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b 3의 n승 보면 되죠? 분모, 루트 껴있지만 이거 3의 n승이죠? 그럼 개수 1분의 3. 그래서 답은 3이다. 괜찮을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2의 n승. 답은? 예? 무한대죠? 3의 n승.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무한대. 그냥 발산. 끝. 괜찮아요? 우리 현호가 안 괜찮네요. 우리 좀 쉬었다 할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멀티태스킹 안 돼요. 다음 문제, 예제 12번 가봅시다. 이제 시작하니까 또 아픈 말 하네요. 자, 리미트 AN을 구하래요. 자, 이런 거 보면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다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라고 했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건드릴 게 없어요.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n승, 4 곱하기 4의 n승, 2의 n승 an. 자, 그러면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겠죠? 그럼 4의 n승이 최고차. 그럼 an분의 4. 얘가 2다. 그럼 an은 2.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공비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등호 어디? 1쪽에 등호고. 또 하나, 서탕이 뭐면? 0이면 수렴한다.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x에도 n이 붙어 있고 x-2에도 n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2 얘가 공비인 거죠. 그러면 x랑 x-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2x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두 번째,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근해 공식 집어넣을게요. 짝수 공식 갑니다.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풀마 루트 2. 그럼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이야? 1 플러스 루트 2 하고 요거 사이. 자, 근데 1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서 1은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 쓰면 참 좋겠는데 답지에는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겁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x까지 1 1에서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마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흰색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next.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공비가 뭐예요? x 곱하기 마이너스. 그렇죠. x 곱하기 2 마이너스 x. 이거 공비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맞아요? x 2 마이너스 x가 공비다. 맞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이게 공비죠.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아까 썼던 거 2 곱하기 3의 n-1승하면 3만 공비라고요. n 밑에 있는 거 2가 아니라 여기는 n이 안 붙어 있죠. 아까는 여기 n이 붙어 있어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게 공비가 된 거고 여기는 x에는 n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지금 2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아니라 2 마이너스 x 얘만 공비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고 2씩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면 1 3. 자, 일단 이 범위 나왔고 또 한 가지 첫 항이 0이면 되죠. 첫 항이란 건 n자리에 1 넣으면 돼요. 그럼 0승이죠. 0승. 그럼 어떤 거의 0승은 1이에요. 그럼 x 얘가 0이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하고 또는 첫 항이 0이어도 수렴한다. 자, 이런 수열이 나왔는데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얘는 0이에요. 0. 이해되세요? 자, 공비 R이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이거의 값은 얼마일까요? 1이에요. 1. 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무한대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 2, 3 이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됩니다. 자, 물론 또 나중에 얘기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R의 n승이 0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의 0 해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비 R이 1이면 R의 n승이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세 번째, R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R의 n승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1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 2의 n승, 2의 n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따져봐야 돼요. 그럼 R의 2n승, 얘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에서 2분의 1이다 라고 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네 번째는 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냥 n승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고 바뀌죠.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n승이 보이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 R 범위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자, R이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를 동시에 얘기할 때 절대값 R이 1이다. 그리고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노란색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28번 한번 풀어볼게요. 나왔어요, 답이? 틀렸는데? 4번이요. 자, 같이 해봅시다. 이 범주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0이고 R의 이 n승도 0이죠. 그럼 계산하면
1 더하기 0분의 0이니까 얘는 답은 0이에요. 자, 두 번째. 아래 n승은 1이고 아래 이 n승 얘도 1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세 번째. 이 범위일 때는 아래 n승도 무한대고 아래 이 n승도 무한대죠. 그래서 1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인데 2n승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분모가 2차, 분자가 1차 이런 모양이죠. 그럼 분모가 훨씬 더 차수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0이 되겠죠. 자, 네 번째. 2n승이 있으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r의 n승은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죠. r의 이 n승 얘만 계속 1이고 그러면 얘는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 괜찮을까요? 그냥 발산이라는 네, 발산이요. 이 범위일 때 발산. 그냥 발산이라고만 쓰면 됩니다. 자, 개념 원리 숙제는 35쪽까지 일단 하시면 되고요. 센비를 좀 같이 볼게요. 센비. 센비의 모든 문제를 다 보진 않을 거고, 유형 18번? 유형 18번 잠깐 볼게요. 유형 18번 보면, 이거 방금 푼 문제 유형이에요. 17쪽입니다. 17쪽. 유형 18번은 방금 푼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는 했으니까 안 하고 유형 19번을 좀 볼게요. 유형 19번을 보면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 2 2n 마이너스 1 빼기 4x 플러스 1 이거에 대하여 f-1 더하기 f1 더하기 f 합성 f 사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f-1을 볼 거예요. 첫 번째 f-1이라는 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의 2n승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 자, 이거부터 정리하죠. 지금 공비 자리가 지금 x죠. 자, 그럼 x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x의 n승, 여기 다 2n승이네요. x의 2n승은 0이 돼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인 경우, 그러니까 x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때 x의 2n승은 1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의 2n승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럼 f-1이라는 거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x의 2n승은 무조건 1인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괜찮을까요? 자, x 자리에 x의 2n 자리에는 1을 집어넣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요. x의 2n 자리에는 1을 집어넣고요. 빼기 4x 플러스 1. 괜찮을까요? 깜빡했네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1 넣는다고요. 그럼 이거 사라지고 4. 이해될까요? 자, 그럼 f1은 마찬가지. x의 2n승은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리에는 1을 넣고
x 자리에는 플러스 1, 플러스 1을 넣으니까 그냥 x의 2n승만 남고 x의 2n승은 1 빼기 4x, x 자리에 1, 그래서 빼기 4 플러스 1, 그럼 3분의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거 한 거 이해될까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번엔 이거 먼저 하죠. F4라는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거죠.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죠. 그러면은 개수분의 개수니까 1분의 x분의 1, x는 4분의 1.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F4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4분의 1이라는 거는 이거죠. 맞습니까? 4분의 1은 이거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럼 얘는 0이죠.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야. 다 사라져. 그러면 2분의 x 자리에 4분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0.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왼쪽에 있는 유형 18번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거,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거, 이거의 값을 구하는 정도예요. 근데 유형 19번은 이거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따로따로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유형 18번에서 유형 19번은 조금 더 진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21번, 22번 이거는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가 뭔지 그 길이, 문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9쪽까지가 숙제.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간 거예요. 앞에 내용이 워낙 쉬워서 진도를 많이 나간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좀 천천히 나가고 좀 쉬운 부분은 조금 빨리 속도를 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